안녕하세요. 부자 엄마를 꿈꾸는 은잔디입니다. 오늘은 저의 부수입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1분기 주식 투자 결산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쩌다가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선 영웅이한테 처음으로 미성년자 증여 2천만 원을 한 후에 그 2천만 원으로 뭘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국내 주식은 잦은 매매를 하기도 어렵고 또 배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을 생각하기보다는 해외 주식 쪽으로 눈을 돌렸고 당시 미국 주식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니까 좀 궁금해서 제 주변의 블로그 이웃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 후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쏠쏠한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부수입 파이프라인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로소득 이외에 부수입으로 저는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미국 주식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는 정리를 안 해봤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2019년에는 저나 남편은 미국 주식을 하지 않았고요. 영웅이 계좌에만 지금 배당금이 44불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하반기에 저와 남편도 미국 주식 계좌를 운용하기 시작했고 배당금으로 저희 세 식구 모두 합해서 203불 받았고요. 그리고 연말에 매도 수익으로 398만 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2021년 1, 4분기 1월에서 3월까지를 보니까 배당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669불, 670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수익도 388만 원.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장주보다는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미국 주식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배당금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2020년에는 받은 횟수는 참 많은데 다 더했더니 세후 22불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거 받으려고 미국 주식을 하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받다 보니까 또 조금씩 조금씩 투자금을 늘렸더니 2021년 1월에서 3월 그리고 4월까지의 지금까지 합계를 보니까 109불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2만 원, 13만 원 되는 것 같거든요. 배당금으로 이렇게 받고 그리고 주식이 올라간다면 나중에 그만큼의 매도 차익으로도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배당 주식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관련된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 관련, 미국 주식 배당주 관련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이고 사실 제가 가장 적어요, 배당금이. 영웅이는 첫 해에는 이렇게 받았고 두 번째 2020년에는 101불 받았고요. 2021년 올해에는 2월과 3월에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영웅이 계좌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남편이 마음껏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종목 수는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의 배당주 위주로 세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세팅을 한다면 영웅이 계좌는 좀 성장주로 할 것 같고 저와 남편 계좌는 배당주 위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작년에 스타벅스로만 배당을 받았고 올해는 T와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해서 새우 430억 꽤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510불 정도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배당주는 배당금이라는 안전 마진이 생기고 그리고 업황이 좋아진다면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만큼의 매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큰 매매 차익을 쉽게 얻을 수도 있다. 다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나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2020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배당 수익으로 세후 33불 그러면 한
35,000원 정도 되려나요? 36,000원 되려나요? 네. 그리고 매도 차익으로 월 66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둘을 합치면 월 한 70만 원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죠. 물론 매번 이렇게 수익이 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근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021년 1월부터 3월 1, 4분기에 결산을 해봤더니 배당 수익이 월 233불 그리고 매도 차익이 월 1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수입 파이프라인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것이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미국 주식에서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찾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그리고 더 키워나가는 것이 저의 지금 생각이고 앞으로의 투자 목표를 조금 가시적으로 숫자로 수치화해서 나타내 보았어요. 저는 배당금은 연간 2,500불 정도 그래서 월 한 208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23만 원 정도의 배당을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매도 차익으로는 연간 1,200만 원,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보는데 이미 월 평균 130이 나왔는데 왜 매도 차익 이 평균을 줄였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세금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1번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이미 공제를 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2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1인당 연간 250만 원 이상의 매도 차익 혹은 환차익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250만 원 초과분부터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도어대시라는 종목을 매도해서 260만 원의 매도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250까지는 세금 비과세이고요. 초과분 1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의 수익 중에서 22% 2만 2천 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7만 8천 원에 대해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으로 따지면 좀 별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매도 차익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22만 원만큼은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고 나머지 78만 원만 자기의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도소득세의 한도를 어느 정도 다 채웠고 혹은 초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를 제하고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운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도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하나 사볼까? 남들 이거 한다는데 나도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익이 났고 이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한 15개, 20개 정도 갖고 싶거든요. 물론 되게 소소해요. 뭐 10만 원 이상만 되면 저는 그게 꾸준히 나온다면 파이프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으로 하나, 그리고 매도 차익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자신 있는,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하셔서 또는 공부하셔서 하나씩 키워 나가다 보면 저의 꿈은 어, 꿈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바가 부수입으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럴 수 있는 달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부수입으로만 생활을 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전부 다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시길 자신에게 맞는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창출해 나가시길 빌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수입 파이프라인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